그래서 소아토피와 성인아토피는 2차 감염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릅니다. 소아토피 같은 경우는 미숙함, 세균 감염에 대한 대처가 떨어져서 그렇고, 성인아토피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사용이라던가 너무 넓은 범위에서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긁는 게 심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2차 감염이 된 걸 모르고 아토피를 방치했다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차 감염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오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2차 감염의 종류,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황색 포도당 구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해도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의 90%는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은 보통 세 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황색 포도당 구균에 의한 세균 감염,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곰팡이, 진균 감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2차 감염이 왜 될까요? 왜 되는지를 알면 대처가 되겠죠. 소아토피 같은 경우 2차 감염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면역 시스템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외부적인 물질에 대해서 혹은 세균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죠.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잘 걸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 시스템이 세균, 바이러스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아토피 같은 경우 2차 감염이 됐을 때는 급속도로 심해지고 전신 반응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소아토피 같은 경우 농가진이 많이 생기죠. 세균 감염에 의해서 수포성 농가진, 아니면 비수포성 전염성 농가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도 물사마귀, 그리고 단순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생기고, 곰팡이 감염도 굉장히 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인아토피는 아이처럼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 체계가 미흡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2차 감염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인아토피 같은 경우는 장기간 아토피 피부염을 겪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썼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피부의 면역 반응 자체가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미흡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 2차 감염이 생기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성인 아토피는 넓은 범위에서 아토피가 생기거든요. 너무 넓어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균 감염이라던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침투하기가 쉽죠. 무슨 얘기냐면, 피부 자체에 염증 반응이 심하게 되면 막을 곳이 너무 많죠. 싸워야 될 적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호중구, 호상구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세균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균인데 갑자기 확 퍼져서 전신에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너무 아토피 피부염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의 면역 시스템이 세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호중구, 호상구들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너무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성인 아토피에서 2차 감염이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뭐냐면 외상입니다. 외상. 세균이 가장 많이 사는 부위는 귀와 코 속입니다. 그래서 콧구멍 같은 경우에 세균이 많이 살고, 귀에도 많이 사는데 귀파고 코판 손으로 피부를 긁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퍼지겠죠. 그래서 외상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2차 감염은 퍼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토피와 성인 아토피는 2차 감염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릅니다. 소아토피 같은 경우는 미숙함, 세균 감염에 대한 대처가 떨어져서 그렇고,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사용이라던가 너무 넓은 범위에서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긁는 게 심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의 2차 감염은 사실은 잘 생기는 2차 감염이 있고 굉장히 드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빈도 질환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황색 포도당 구균.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아토피의 2차 감염의 90% 이상은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황색 포도당 구균이 뭘까요? 첫 번째는 세균 감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균이 감염이 되면 감염된 부위에 진물이
뿔이 생기고 노란 벌꿀형의 가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각질들이 부슬부슬 생기거든요. 그걸 제가 버러지가 사는 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 되면 그게 부풀어 오르면서 피부 자체가 느낌이 조금 이상하게 거미집이 진 느낌, 아니면 벌레들이 사는 느낌을 보이거든요.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가피들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넓게 퍼진 양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의 양상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양상 같은 경우는 농가진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농가진이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수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포가 생기고 그게 터지면서 동그란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젤리가 터진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건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터진 이후에는 빨갛게 동그란 형태를 보이면서 몸에 다 퍼진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고른 물집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포가 터지면서 비수포성, 전염성 농가진을 보이게 되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란 형태가 딱딱딱딱 넓게 펴져 있는 형태, 사진에서 보이는 형태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농가진을 의심하시고 2차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인 아토피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요? 세균 감염증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황색 포도당 구균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이 특징을 알면 성인 아토피의 세균 감염의 양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황색 포도당 구균은 굴락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넓게 퍼지는데, 특정 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넓게 확 퍼집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데, 동글동글동글동글한 양상을 보이면서 무섭게 퍼지는 양상을 보이죠. 이게 황색 포도당 구균이 퍼질 때 굴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피박리 독소라고 해서 아토피비염에서 2차 감염이 되면 붉게 퍼지면서 전신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국소 부위에서 시작했지만 하루 이틀만 해도 전신에 퍼지는 경우가 뭐냐면 표피박리 독소, 그 독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아귤라제라 그래서 혈장 응고 효소가 존재하는데, 아토피비염에서 2차 감염이 되게 되면 굴락을 형성하면서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게 분비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 2차 감염이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모양을 그립니다. 몇 가지 이미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를 머리에 딱 박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양상을 똑같이 보인다, 그러면 2차 감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접히는 부위에 굴락을 형성하면서 보글보글 퍼지는 느낌을 보이게 되죠. 특정 부위가 심하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넓게 여드름양 모양을 빡빡빡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성 구진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거미집을 지은 듯한 느낌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전신으로 하루 이틀 만에 확 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오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춥다는 느낌, 그리고 권태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너무 피곤한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2차 감염의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걸 놓치게 되면 전신으로 너무 많이 퍼져서 아토피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2차 감염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아토피비염에서 2차 감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외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아토피비염에서 2차 감염은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손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가접종이라고 하거든요. 전염되는 겁니다. 긁은 손으로 자꾸 긁으니까 더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비염에서 2차 감염이 된 경우는 콧물이라던가 귀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 특히나 소아 같은 경우는 콧물이 많이 나게 되면 코에 세균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코를 판 손으로 만지면 농가진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났을 때는 식염수 같은 걸로 세척을 해준다든지 콧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빼주는 관리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귀 같은 것들도 자꾸 만지는데 아토피비염 부위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긁은 손으로 자꾸 옆에를 긁게 되면 세균 감염이 굉장히 흔하게 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상에 대한 긁지 않는 관리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생 조치입니다. 세균 감염이 발생을 하면 항생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항생 성분들이 있는 적절한 외용제를 쓰는 게 좋은데, 아토피비염에서 경증으로 2차 감염이 된 경우는 첫 번째 선택지는 포비돈 요오드 소독입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포비돈 요오드를 통해서 환부를 적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국에 가면 포비돈 요오드라고 팔거든요. 그거를 락앤락 같은 데다 담습니다. 그리고 거즈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즈에 포비돈이 충분히 적신 후에 그 거즈를 환부에 덮는 겁니다. 그런데 2차 감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즈를 덮어놓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둔 후에 그 거즈를 제거하고 다시 또 2차적으로 또 거즈를 대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회에서부터 3회 정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넓은 범위의 2차 감염이 된 경우는 거즈를 다 덮고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거즈에 포비돈을 충분히 적신 후에 이걸 콩콩콩콩콩 찍어서 환부를 전부 다 포비돈으로 소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수술을 할 때 포비돈으로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는 거와 똑같죠. 그리고 포비돈을 바른 후에 이걸 굳히는 겁니다. 말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포비돈 요오드의 효과는 말랐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닦아내지 마시고 마른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비돈 요오드를 쓰기가 좀 부담되는 경우들이 있죠. 얼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후시딘이라던가 에스로반 같은 항생 연고를 쓰는 게 좋습니다. 포비돈 요오드보다는 세균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서 조금 작용력이 떨어지지만 발랐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죠. 그래서 후시딘이라던가 에스로반 같은 것들 하루에 한 번에서부터 2번 정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균 감염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감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신에 2차 감염이 심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한같이 덜덜덜 떨리고 몸이 권태롭다. 이런 경우들은 감염이 굉장히 심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목시실린 같은 것들을 써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1주에서부터 2주 정도 쓰게 되면 세균 감염이 확 줄게 되겠죠. 그러면 아토피 비염의 악화도 막을 수 있고 2차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항생제 복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해서 농가진을 빨리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토피 비염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입술 옆에 포진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바로 단순 포진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잠복해 있다가 몸이 피곤하면 발생을 하는 거죠. 아토피 비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복해 있던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몸이 약하게 되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얼굴 쪽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목 같은 데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2주 정도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회복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건 대상포진 바이러스죠. 아토피 비염에서 대상포진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아토피와 별개로 존재하는 대상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시클로바 같은 것들을 발라주는 조치들을 취해주면 대상포진도 극복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토피 비염에서 세 번째로 발생하는 건 곰팡이 감염입니다. 진균 감염이라고 하죠. 표재성 진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무좀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식구들이 무좀을 갖고 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손에 의해서 아토피 환부를 건드리게 되면 진균이 감염이 되거든요. 이럴 때 갑자기 확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략적으로 아토피 비염의 진균 감염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란 모양으로 꽃이 피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넓게 피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군데군데 붉으면서 하얗게 각질이 생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에서 보는 이미지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들로 넓게 퍼져 있다면 진균에 대해서 의심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진균제를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좀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미실 같은 것들을 국소 부위에 발라주면 쉽게 낫는 게 아토피 비염에서 2차 감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에는 아토피 비염의 2차 감염에 대해서만 알아봤어요. 황색 포도당 구균 이것만 알아도 아토피 비염에서 2차 감염은 95%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비돈 요오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항생제 복용을 통해서 아토피 비염 2차 감염을 빨리 억제하는 게 아토피를 극복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 사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